안녕하세요. MTN 한결사단의 신은경입니다. 자, 오늘 스토리텔링의 주제는요. 바닥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있는 건설주, 과연 지금이 진짜 기회일까라는 주제입니다. 요즘에 종목 진단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종목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이 건설업종이에요. 그러면서 하반기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까 혹은 지금 손절매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 속에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건설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토리텔링 시간에서 건설주를 오늘 처음 다루는 건 아닙니다. 한 2달 전에도 한번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다라고 했었죠. 자, 건설업종 차트예요. 올해 지금 1분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만 2분기 지나고 나서부터 꾸준하게 주가가 건설업종 지수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세계 경제 침체.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해외 수주 부진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에 있는 부동산 시장 역시도 악화 흐름들이 이어가면서 연일 하락 흐름들이 이어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거래대금이에요. 이때 급락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난번에요. 요 시점이었죠. 이 자리에서 한번 건설주 지금 현재 이 반등이 진정한 반등인가라는 주제로 한번 다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의 결론은 뭐였었냐면 아직 업황은 좀 부진하다. 하지만 건설주 내에서 굳이 매매를 하시려면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약 2달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자리,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보는 건설업종은 어떨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도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건설사와 그리고 대형 건설사의 상승 모멘텀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소형 건설사의 상승 모멘텀은 얼마나 이 PF 부실에서 좀 자유로운가, 재무 안정성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미 재무 안정성은 가지고 있고 해외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선은 그래서 대형 건설사가 그나마 좀 흐름들이 낮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대형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들도 요즘에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들입니다. 실제로 수주가 나타나게 된다면요. 해외 발주사가 이런 건물을 좀 지어주세요 하고 우리 국내에 있는 시공사에게 발주를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우리나라 시공사는 은행에게 우리가 이 건물 다 짓고 나서 너네한테 다시 돈 줄 테니까 우리 이 건물 지을 수 있게 돈 좀 빌려줘. 자,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유럽 시장 내에서 이 금융위기서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였기 때문에 일단은 이 돈줄 자체가 완전히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외 수주 같은 경우에 지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예 취소가 되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저가의 수주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지금 현재 대형 건설사들의 외형도 점점 둔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중소형 건설사, 대형 건설사 할 것 없이 최근에 구조조정 흐름들과 같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구조조정 기업 한 34개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17개가 전부 다 건설업종에 몰려있다는 건 그만큼 건설업종 내에서 분위기 자체, 업종 자체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 심리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과연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렇다면 지금이 동트기 직전의 상황인가?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아직은 아니에요. 자, 그나마 여기저기서 호재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경기 부양 정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을 때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채 비율이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에는 채무 부담이 같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건설업종에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건설주의 흐름들이 여전히 좋지 않을까? 오늘 장중에도 건설업종이 장 마감 시에 업종 마이너스 2% 가까이 하락해서 마감을 했었거든요. 자, 다른 말로 본다면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의미도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경기 둔화의 시그널로 보셔야 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현재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경기 침체 신호가 훨씬 더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투자 포커스로 건설주를 좀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선 첫 번째, 건설주 2분기 영업이익 절대적으로 부진합니다.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미 많이 하향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전분기 대비 비교했을 때 월등히 부진한 실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한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지금 대형 건설사들 PBR이 거의 최하단 밴드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권대긴 합니다만 현재 이 가격권대가 매력적이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현재 건설업종에게는 크게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위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신다기보다는 좀 관망의 흐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겠죠. 자, 그래서 지금 건설업종의 전반적인 흐름들은 좀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건설업종의 경우에는 단순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기가 좀 살아난다라는 그 이슈들까지 따라와줘야지 건설업종이 바닥을 통과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건설주, 과연 지금 자리가 진짜 바닥일까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관련해서 내일장 종목 특선 카페에 들어가시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놨으니까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